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1에 나오는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쓰는 수업 자료는 아래 자료에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학습지와 PPT 자료가 필요한 분은 마음껏 쓰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지에는 먼저 출력을 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물리실 고와 관련된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유튜브에서 물리실 고를 쳐서 그 밑에 동영상 아래에 나오는 링크에 들어가면 모든 수업 자료는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쓰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광섬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은 광섬유에 대한 쓰임새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된 내용은 전반사가 무슨 말인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과 어떤 규칙성, 그 다음에 이걸 광통신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직각 프리즘인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직각 프리즘인데, 여기서 레이저 빛을 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어떤 광통신에 쓰이는 걸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래사장에 여름에 놀러 갔을 때 바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누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중에서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경로를, 여러분이라면 어떤 경로를 택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규칙은 모래사장에서는 우리는 뛸 수 있다. 근데 바다에서는 헤엄을 쳐야 된다. 우리 예를 들어서 헤엄을 잘 치는 우리 박태환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여러분이나 이 선수는 어느 쪽으로 해서 달려가면 제일 빨리 가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A, B, C 중에 바로 어딜까요? 제일 빠른 경로는 바로 뭘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경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제일 빠른 경로가 직선이니까 빨리 가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모래사장에서는 빨리 뛸 수 있지만 헤엄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뛰는 것보다 늦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서 헤엄을 많이 치는 것보다는 좀 더 헤엄을 짧게 치는 경로를 택하는 이 경로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 D 경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갈 때 과연 우리가 빛이라면은 우리가 여기를 공기라 생각하고 이쪽을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빛은 어떤 경로를 택해서 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포장도로를 달리다가 잔디밭으로 갔을 때, 자, 앞바퀴가, 이 오른쪽 앞바퀴가 지금 먼저 들어오면은 같이 이렇게 바퀴가 회전하더라도 여기서 돌아가는 거와 콘크리트에서 나가는 거의 빠르기는 좀 다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들어오면서부터 이쪽 바퀴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빨리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고 이쪽 바퀴는 그 다음부터는 같이 비슷하게 나가겠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똑바로 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져 가게 되는 거죠. 자, 빛천금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바로 여기가 공기고 이쪽이 물 속일 때 놀랍게도 빛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바로 우리 앞에서 보던 그림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면서 자, 바로 여기서 우리 빛이 진행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 아까 여기가 모래사장이고 여기가 바다일 때 여기 어떤 학생이 물에 빠졌다 이러면은
이렇게 바로 달려오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달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더 빠르다고 했죠. 바로 여기서 우리 모래사장과 바다와 비슷하게 공기와 물을 진행할 때 빛이 진행하는 걸 보면은, 여기가 뛰는 것처럼 빠르고 여기는 느리다. 그래서 파가 진행하면서 성질 다른 면을 만났을 때 일부분은 반사가 되지만은 일부분은 구부러져 가는데, 이때 구부러지는 규칙성은 여기서 우리가 경계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 경계면에 만나는 지점에 우리 법선을 껐을 때, 수직한 법선을 껐을 때, 각이 큰 쪽이 있고 각이 작은 쪽이 있는데, 각이 큰 쪽이 빠르구나, 각이 작은 쪽이 느리다. 이 정도는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우리가 아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나 자동차에 진행할 때, 포장도로와 잔디밭에 갈 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면서 이 구부러져 가는 걸 우리는 굴절이라 하죠. 굴절은 바로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매질에서 바로 빠르게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뭘까요? 파가 진행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우리 실험에 쓰인 레이저는 파장이 650나노미터짜리를 썼습니다. 보통 실험실에서 자주 쓰는 것이죠. 자, 파가 진행하면서 우리 프리즘에서 잘 색깔이 안 굽는 걸 무슨 색깔인지 알고 있죠? 파의 진행방에서 잘 안 굽는 쪽이 빨강색, 아주 잘 굽는 쪽이 보라색 쪽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프리즘에서 빨간색 레이저 빛을 쐈을 때 일부분은 이 경계면에 반사되고 일부분은 여기서 구부러져 가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구부러지겠죠. 그 일부분은 여기서 반사가 되어서 다시 여기서 굴절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굴절과 반사를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좀 전처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매질에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빠른 경로를 택하다 보면 구부러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바로 빛이 이렇게 가서 구부러지는 것은 어디가 더 빠르다는 걸 말하죠?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물보다 빠르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인 각도를 잘 약속하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어떤 빛이 진행할 때 이 한 지점에서 경계면을 우리 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지점에서 법선을 긋죠. 항상 각은 법선을 먼저 긋을 때 각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선에서 들어오는 입사광선 사이의 요 각을 우리는 요 각을 입사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법선에 대해서 구부러지는 요 광선을 굴절광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는 입사광선. 그리고 일부분은 입사각과 반사각의 반사가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초점은 굴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굴절을 주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여기 갈 때 구부러져 갈 때 어디가 더 빠르다 했죠? 바로 아까 우리 모래에서 물로 뛰어갈 때 요렇게 여기 각이 작죠. 요거 입사각을 보통 이니셜 들어온다 굴절각 리프렉션 앵글 해서 굴절각 했을 때 우리는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기억하면 나중에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빛이 물 속에서도 진행하면은 굴절돼서 공기로 나올 수 있죠. 아까 똑같죠? 일부분은 반사가 되어 나오고. 자, 여기서 색깔을 우리가 다른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 속에서 공기로 갈 때 일부분은 입사각과 반사각 같게 반사가 되고 일부분은 구부러졌는데 들어오는 아까 광선하고 같겠죠. 자, 이랬을 때 입사각을 하면 밑에 거가 요번에는 입사각이 되니까 여기가 위에 거가 굴절각이 되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기억하기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각이 큰 쪽인가 안 큰 쪽인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법선에 대해서 큰 각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빠른 곳이다. 빠른 곳. 빛이 빨리 가고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 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공기에서 유리로 가든 또는 공기에서 다이아몬드 또는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가더라도 각이 작은 쪽이 매우 느린 속력으로 진행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면서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각이 작은 쪽의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각이 많이 꺾인다는 것은 둘의 속력 차이가 크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공기에서 공기로 간다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똑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경로니까 이렇게 가겠죠. 각이 굽을 때 특별히 많이 굽는다면 속도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각이 작은 쪽이 매우 느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동이 진행하면서 구부러져 가는 정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뭘까요? 자, 이것은 실험실에서 이제 레이저 빛을 써서, 자, 여기에 레이저 빛을 넣어주고 있죠. 바로 공기에서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반원형 물통을 썼습니다. 봤듯이 항상 경계면에 요 만나는 지점에 수직인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었을 때 이쪽이 바로 뭐가 되죠? 그리고 입사각, 여기가 바로 굴절각이 되겠죠.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실험 결과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바로 법선이고 요것이 바로 입사각이죠. 자, 여기 경계면에 요것이 입사각. 자, 여기 경계면에 입사각이죠. 자, 이랬을 때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지금 입사각이 몇 도인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0도, 여기가 10도, 20도, 30도로 입사하죠. 30도로 입사. 그러면 여기에 굴절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10도, 20도 가까이 되죠. 자, 여기는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로 여기는 입사하고 있죠. 자, 여기는 60도로 입사하죠. 10, 20, 30, 40, 50, 60. 자, 여기는 거의 한 80도에 가까이 입사하죠. 자, 이랬을 때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밑에 부분에 굴절각을 보면 여기는 한 20도, 여기는 10, 20, 한 30도 좀 넘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10, 20, 30, 40도 가까이 되죠. 40도 좀 가까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의 규칙성.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굴절각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커진다. 하나를 더 나중에 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게 나오면 좋은데 전반사가 좀 약간 뒷부분의 이야기만 나와서 숨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굴절에 대한 규칙성을 말해주는 그 법칙이 바로 스넬의 법칙이라는 거죠.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커지지만은 입사각이 뭐 2배가 된다 해서 굴절각이 2배가 된다. 이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성을 나중에 이제 스넬이라는 분이 알아보니까 바로 굴절률과 사인의 둘이 곱했는 거. 즉 바로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다. 요거 입사각을 세타1, 굴절각을 세타2, 두 번째 매질을 N2, 첫 번째 매질의 굴절률을 N1 이래 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가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입사각에 여기에 사인 입사각 60도하고 굴절각에 사인 여기 재보면 10도, 20도, 30도, 40도, 40도와 50 사이 여기 한 45도쯤 됩니다. 굴절각이.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이 물의 굴절률이 한 1.33 정도 된다. 놀랍습니다. 바로 굴절률이라는 것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 보통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죠. C를 보통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라고 말하는데 대충 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 즉 바로 약 얼마쯤 되나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쯤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을 우리는 V라고 했을 때 요거의 B를 우리는 굴절률이다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할 때
진공에서 굴절률을 얼마로 놓느냐. 진공에서 굴절률은 진공에서 굴절률이나 그 진공에서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1로 놓죠. 이건 약속입니다. 만일 매질의 굴절률이 크다는 말은 굴절률이 여기 식에서 크다는 말은 매질 속에서 분모가 작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어떤 매질 속에서 속력이 매우 느려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두 개의 경계면에서 수직한 법선을 껐을 때 각이 큰 쪽이 빠르고 각이 작은 쪽이 느리고 굴절률이 크다. 진공에서 굴절률을 우리 아까 약속상 1로 나왔죠. 약속이니까 우리 굴절률은 기호는 굴절률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에다가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 서로 비교한 값인데, 굴절률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 분자는 항상 일정하니까 분모가 이렇게 작은 걸 나타내죠. 보통 속력을 이렇게 소문자 V 이렇게 V처럼 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굴절률이 큰 쪽에 가면 그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은 매우 느려진다.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요거 물의 굴절률이 얼마 정도 되죠? 요거 한 3분의 4쯤 되죠.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은 얼마쯤 되느냐면 요거 1.5쯤 되니까 요거 2분의 3쯤 되죠.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갔을 때 빛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겠죠.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유리 속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유리의 굴절률이 약 한 1.5쯤 된다 했죠. 1.5는 N은 V분의 C니까 바로 V분의 빛의 속력. 그러면 따라서 요게 아까 1.5니까 요게 2분의 3이죠. 자, 따라서 매질 속에서 유리 속에서 빛의 속력은 저거 계산하면 3분의 2C. 바로 빛의 속력의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속력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공기 중에서나 진공은 거의 비슷하니까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다. 그러면은 유리 속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쯤 되나요? 이거에 3분의 2C가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보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는 바로 20만 킬로미터 정도, 1초에 20만 킬로미터 정도로 유리 속에서는 달린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은 3분의 4 되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력이 4분의 3C 정도로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빛의 속력은 느려지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파가 진행하면서 아까 봤듯이 물결파라 해도 좋습니다. 물결파라 해도 좋고 아니면 빛이라 해도 좋고 뭐 소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우리 뭐 중학교 때 생각나죠? 여기가 물이라고 하고 물결파라고 하고 여기는 좀 더 물의 깊이가 다른 걸 하면은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이 얕은 곳으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면 여기는 속력이 늦어지니까 쭉 이렇게 오죠. 여기 올 동안에 요건 여기 가죠. 여기 갈 동안에 요서부터는 가는데 여기 느려지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못 가죠. 여기 갈 동안에 여기는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 갈 때는 여기는 조금밖에 못 가죠. 그래서 파가 굽어가는 걸 보일 수 있죠. 바로 오른쪽의 그림이 자, 파면이 바로 이것이 하나의 물결파의 마루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고 일부분은 여기서 구부러져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밑으로 내려온 요 파가 바로 굴절파가 되겠죠. 항상 각을 끌 때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을 그었을 때 이것이 바로 입서각이 되고 이것이 바로 굴절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투명한 반원형에다가 여기 물을 넣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레이저 빛을 쏘고 있죠. 그래서 거의 0도로 입사하니까 0도로 굴절되고 일부분은 반사가 일어나고 일부분은 구부러져 가는 게 보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경계면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경계면에 만나는 지점에 법선을 끌어야죠. 법선.
항상 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선을 끄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광선이니까 이것이 바로 입사각이 되겠죠.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으니까 이렇게 반사돼 나가는 광선이 보이죠? 이거 반사각. 그러면 여기서 굴절각은 바로 뭘까요? 거의 굴절하는 게 이렇게 가죠. 이 굴절, 여기서부터 요것이 바로 굴절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의 굴절각이 보면은 90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거의 90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까 봤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빛이 여기서 거꾸로 가면은 이게 굴절돼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을 그었을 때 각이 작은 쪽이 빠르고 아니죠.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죠.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을 그었을 때, 자, 입사각 굴절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각이 작은 쪽, 법선에 대해서 각이 작은 쪽이냐 아니면 법선에 대해서 각이 큰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속력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빠른 곳이다. 여기가 바로 공기죠. 여기가 바로 물속이죠. 그러면 물속에서는 각이 얼마 안 되니까 빛의 속력이 매우 느려지는구나. 어느 순간에 각을 자, 여기 바로 경계면이죠. 자, 여기에서 레이저를 비춰주고 있는데, 자, 여기 바로 레이저를 비춰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입사각에 대해서, 여기 바로 입사각이 되겠죠. 근데 일부분은 반사가 되는데 굴절되는 것도 하나도 없죠. 전부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부 반사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반사. 전부 반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전반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전반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사는 아까 모든 어떤 신호가 전부 반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공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쪽이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 각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입사각이 몇 도인가요? 두 개의 층이 있죠.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라고 했을 때 이 만나는 경계면에 대해서 요 만나는 어떤 들어오는 여기에 경계면인 수직인 법선을 껐을 때 법선과 지금 나란하게 오니까 요거 입사각이 0도가 되겠죠. 어떤 학생들이 자꾸 90도라는데 법선에 대해서 나란하게 오니까 0도로 입사하죠. 그러면 0도로 입사하면 일부분은 0도로 반사하겠죠. 그 일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0도로 굴절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가 바로 입사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 더 빠르니까 여긴 각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각이 작은 쪽이 느리고 각이 큰 쪽이 빠르다 했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 일부분은 입사하면은 일부분은 똑같은 각으로 반사되고 일부분은 구부러져 가는데 각이 빠르니까 각이 더 커져야 되겠죠. 자,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자, 어떤 특별한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이라 하죠. 크리티컬이란 뜻은 뭐냐면은 매우 결정적인 중대한 근데 이 어떤 시점을 중에서 이쪽 저쪽을 가름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이고 어떤 임계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임계의 이런 말로 물리적인 용어로 자 이랬을 때 임계각이라는 말을 쓸 때 자 이때 임계각으로 들어왔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의 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때 입사각이 90도 자 임계각으로 들어왔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요거보다도 더 크게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조금만 더 크게 오면 전부 반사되는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날 때 그 특별한 조건은 바로 그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자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뭘까요?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반드시 진행하는 조건이 돼야 되고 자 굴절률이 큰 데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전부 반사되지는 않죠. 특별한 임계각보다
더 크게 들어올 때, 요거보다 더 큰 각. 여기는 약간 임계각이 요거라고 하면 요게 더 크게 들어온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입사각이 바로 임계각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크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모두 전반사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반드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하면 무조건 전부 반사된다. 이 굴절이 일어나는 규칙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요 두 군데 중에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건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나오는 물리를 배우는데 아주 좋은 데니까 한번 꼭 들러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빛을 쏘면은, 자, 여기가 바로 위에가 공기죠. 자, 밑은 물입니다. 밑에는 물인데, 자, 입사각이, 자, 어떻게 되죠? 자, 이러면 이거 입사각 몇 도죠? 90도 아니죠? 법선과 나란하니까 0도로 입사하고, 자,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자, 이거 각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도가 어떻게 되면, 자, 입사각 30도. 그러면 굴절각이 여기 몇 도인지 재면 되죠. 자, 입사각이 커질수록 이것이 입사각이고 이것이 굴절각이니까 굴절각도 커진다.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도로 입사했는데 공기에서 공기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매질에서는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나, 자, 그 다음에 유리나 아까 굴절률이 더 커지죠. 그래서 더 속도가 느린 데로 가면은 요 각이 작은 쪽이 더 느린 곳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굴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프리즘이 있을 때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걸 보고 싶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 쪽이 더 잘 굽고 빨간 건 잘 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 광선에 대해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각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원도 좋고, 우리 실험하는데 보면 반원형을 많이 썼죠. 아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자, 빛을 한 가닥으로 바꿔준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자, 이제, 입사각을 변화시킨 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조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이 각을, 잠깐만요. 자, 요걸 거의 원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자, 요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자, 내가 여기서,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굴절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임계각을 찾는다면 어떻죠? 자, 임계각을 찾을 때, 자, 여기가 바로 그 임계각에 가까울 때죠. 여기가 바로 어떤 특별한 각에 대해서 거의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여기가 바로 임계각에 가까울 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험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여기는 바로 우리 과학사랑에 들어가 보면은 굴절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꼭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은 실험하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입사각도 변화시켜보고 굴절각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눈금도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공기 중에서 물로 가고 있는데 각이 작은 쪽이 느린 곳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이아몬드 쪽으로 간다든가 하면 더 잘 구부러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굴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특징, 입사각이 어떻게 되면 굴절각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죠. 자, 임계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입사각 0도죠. 입사각을 서서히 키우면은 입사각이 커지면 여기도 굴절각이 커지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요거 맞추기 힘든데. 자, 여기가 바로 굴절각 90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가 바로 임계각 주변이죠. 여기 넘어가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전부 반사가 되죠. 바로 전반사. 전부 반사되는 건 전반사를 했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바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된다. 여기가 굴절률이 크다. 굴절률이 작다. 그 다음에 임계각보다는 더 크게 들어와야 된다. 이 세타 C보다 더 크면은 전부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굴절률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면은 절대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자, 이런 성질을 우리는 이용해서 우리는 특별한 곳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임계각 구하는 것이 없지만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걸 찾아서 해보면은, 자, 이때 우리 해보면은 규칙성은 바로 뭘까요? 여기가 바로 기억할 점, 굴절률 큰 거분의 굴절률 작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인 임계각과 관계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보통은 이제 구해보면은 물에서 공기로 갈 때 한 48, 9도쯤 되고,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는 한 42도쯤,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갈 때는 24도쯤 되는데, 자, 참고적으로 우리 유리로 가는 거가 한 42도쯤 된다 했죠. 자, 우리 그걸 한 기억을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굴절률이 공기에서, 자, 어떤 매질에서 공기로 갈 텐데, 자, 여기 아까 물의 굴절률이 1.3인데 이거 한 48.8도쯤 되죠. 그 다음에 유리는 1.5쯤 되니까 굴절률이 한 42도에 가깝다. 자, 어쨌든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특별한 임계각보다 크면은 전부 반사가 일어난다. 자, 이것이 바로 전반사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위쪽에서 지금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입사각 0도로 들어왔죠. 여기서 보면 요거 임계각보다 크니까 거의 전부 다 전반사가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자, 제일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전부 다 레이저가 이렇게 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는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을 껐을 때 요것이 바로 입사각이 되죠. 입사각. 자, 여기가 바로 굴절각이죠. 근데 굴절각이 거의 90도가 되죠. 임계각에 가까워졌죠. 자,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입사하면, 아까 여기보다 조금 더 입사하면은 전부 반사되는 게 보이죠. 전부 반사되죠. 그래서 이때 조건은, 자, 여기는 공기지만은 여기는 물이죠. 자,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임계각보다 큰다. 이것이 바로 임계각보다 크다는 거죠. 임계각보다 큰 각이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일어나면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바로 얘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광섬유입니다. 요 밑에 있는 광섬유. 자, 요 광섬유 이렇게 보이죠?
우리 보통 학생들 이거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LED를 이용해서 주로 써서 화려하게 쓸 수도 있지만은 광통신에도 쓰는 거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도 이 내부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제일 중심 부분에 여기가 바로 뭘까요? 바로 코어다, 코어. 코어. 우리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일까요? 코래요, 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핵심 이런 말이 있죠. 얼굴에서 코 틀어막으면 숨 쉬는 거와 관계되는 게 코니까 제일 핵심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코어가 있고 이 주변에 옷을 입혀놨는데 클레딩이라는 것을 옷을 입혀놨어요. 클레드라는 건 옷을 입은 이런 말이고 CLOTH, 클로드 이거의 과거분사죠. 옷을 입다, 옷을 입힌 이런 말. 그래서 코어와 클레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바깥 부분은 이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복을 입혀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 전반사를 이용하느냐? 아까 코어에서 빛이 이래 들어갈 때 이게 바깥으로 전부 나가지 않고 전부 반사돼서 안에서만 신호가 진행해 가려면은 이쪽에 안쪽의 굴절률이 우리는 아까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이 내부의 굴절률이 커야 된다. 여기 주변의 굴절률이 작아야 된다.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임계각보다 크기만 하면 전부 반사된다 했죠.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광통신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우리는 어떻다 말할 수 있습니까? 클레딩의 굴절률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안쪽에서 바깥으로 신호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때 우리 주로 쓰는 파장 대역은 우리 보통 가시광선 영역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00에서 한 700나노미터쯤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빨강색에 가깝죠? 빨간 거 밖에 있으니까 이게 적외선이죠. 여기가 보라색이고 보라색 밖에 있는 게 자외선이고, 바로 우리는 적외선 영역에서 이런 파장대를 쓰는데 손실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편입니다. 코어의 굴절, 요것이 바로 굴절률이죠. 요거의 굴절률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여기가 코어죠.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 쪽보다는 더 크죠. 여기가 코어하고 여기가 클레딩이죠. 근데 전반사 일어나려면 신호가 밖으로 나가보면 새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전반사 임계각보다 커야 전부 반사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신호를 볼 때 예를 들어 빛이 이래 간 거와 똑바로 간 거는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오는 신호가 똑같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안쪽의 굴절률을 매우 크게 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깥은 작게 만들어놓으면 동시에 신호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직선으로 바로 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를 코어와 이게 클레딩의 굴절률을 차이를 줘서 코어를 훨씬 더 굴절률을 크게 해서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는 광통신이 오는데 외부에서 음성이나 영상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로 와서 이 전기적인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여러분 지하부터 해서 집까지 오는데 위에 와서 다시 이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영상이나 소리로 다시 바꿔주죠. 이렇게 해서 광통신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통신의 장점은 바로 뭘까요? 거기서 들어오는 전기적인 신호나 빛이나 영상 신호가 어떻습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빛이 전기적인 자, 거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적인 신호와 음성 신호, 영상 신호 이런 것들이 전부 전기적인 신호로 오다가 이 광통신을 통해서 광섬유 안에서 이제 신호가 올 때 전부 반사되면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으니까 이 도청이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반사되니까 그 안에서 손실되는 게 없어서 매우 먼 거리까지 신호가 잘 가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기적인 신호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은 저항이 있어서 도중에 전기줄을 쓰는 경우에는 거리가 1.5km 정도 간다면 여기는 매우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살펴보면은 코어가 이래 있고 이 주변에 옷을 입히는 클레딩이 이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부러진다든가 휘어져 버리면은 임계각 조건을 잘 만족하지 않으면 또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늘어난다든가 예를 들어 어느 도중에 선이 잘렸다든가 하면 이거 잊기가 매우 어렵죠. 이런 데 잘려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빛이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유리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유리의 임계각이 한 42도쯤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유리에 프리즘 같이 생긴 유리를 통과한다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질에 따르면 이게 경계면이죠. 경계면에 법선을 끌어야죠. 자, 그럼 법선과 나란하게 하니까 이 영도 입사죠. 그럼 영도 입사면 일부분은 영도로 반사되고 영도로 굴절되겠죠. 자, 이게 굴절되어 오는 각이죠. 자, 굴절되어 오는 광선이 왔는데 여기에 또 고민이죠. 여기가 바로 공기와 유리인데 자, 바로 여기가 공기와 유리 사이인데 자, 여기서 경계면에 항상 우리는 각을 법선을 끌어야죠. 수직의 법선을 껐을 때 이게 입사각이 되죠. 자, 입사각이 몇 도인지 알 수 있죠. 여기가 아까 90도가 되니까 여기 45도니까 요 각이 바로 45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와 요거는 90도니까 그러면 여기 45도로 입사하면 임계각보다 크죠. 임계각보다 크고 유리의 굴절률이 자, 유리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니까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부 반사되어야 되니까 똑같은 각 반사각이 45도가 되겠죠. 입사각과 반사각 같아야 된다. 자, 이래 오는데 자, 여기서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데 입사각 0도니까 일부분은 0도 반사되고 일부분은 0도로 굴절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진행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직각 프리즘이죠. 직각 프리즘을 써서 이렇게 들어온 빛은 빛을 90도로 꺾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할 때는 먼저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경계면에 법선을 끌어야죠. 자,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면에 자, 경계면에 법선을 끌어. 자, 법선과 나란하게 오니까 요 영도 입사죠. 영도 입사면 영도 반사되고 영도 굴절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똑같죠. 자, 여기 경계면에 법선을 그어야 되죠. 그럼 요게 90도니까 요게 45도로 입사하는 거죠. 그럼 45도로 입사하면 임계각 굴절률 큰 데서 바깥 공기니까 작은 데로 가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조건. 임계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죠?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임계각보다 크나 작나를 봐야 되죠. 그럼 지금 임계각보다 45도는 임계각이 42도쯤 되니까 더 크니까 전부 반사돼야 되죠. 똑같은 각으로 45도로 반사. 자, 이래 들어오니까 자, 요래 되니까 여기에 경계면과 수직으로 법선을 끄면 요것이 45도고 90도 요거 45도니까 요게 바로 45도로 입사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니까 전부 반사가 돼야 되죠. 45도로. 그러면 0도로 입사니까 0도로 굴절돼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옆에 그림이 바로 여기에 레이저를 쏘고 있죠.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0도 입사 이래 내려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빛의 방향을 180도 꺾어줄 때는 프리즘을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 빛의 방향을 90도 꺾으려면 이렇게 입사하면 된다.
자, 요런 프리즘은 우리 지구과학의 전체 망원경을 볼 때 프리즘을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배치하면은 빛의 방향을 90도 꺾는다든가 뭐 180도 바꿔준다든가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전반사를 쓴 예를 살펴보면 바로 쌍안경에 이런 게 들어있죠. 여기 보면 프리즘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보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가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린 지금까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반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항상 경계면을 봤을 때 어떤 빛이 들어가는데 굴절되는데 자 여기서 경계면에 법선을 껐을 때 각이 작은 쪽과 큰 쪽 중에서 속력이 누가 빠르다. 우리 속력을 우리 할 때 VA다. A에서 속력 지금 빛을 말하니까 A에서 빛의 속력 요거는 C에서 빛의 속력이 될 때 우리 항상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모래사장과 바다를 생각하면 이런데 각이 큰 쪽이 바로 빠르다 그랬죠. 여는 느리다. 여는 빠르다. 느리다. 만일 여기도 공기고 여기도 공기라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똑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경로죠. 이때는 속도 차이 날 때는 구부러져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걸 먼저 한번 볼까요? A에서 C로 입사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A에서 C 여기가 바로 속도가 느린 데죠. 굴절률이 A가 어떻습니까? C보다 더 크죠. 각이 작은 쪽이 굴절률도 크고 속력이 느리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하면 A의 굴절률은 C보다 어떻습니까? 크다. 여기는 B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어떻습니까? 크다. 각이 작은 쪽이 굴절률도 크고 느리다. 자, 그런데 A와 C는 각 차이가 별로 안 났죠. 근데 B와 C는 각 차이가 더 크다. 그러면은 B 쪽의 속력이 더 각 차이가 별로 같은 매질이면은 각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각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 A와 C는 속력의 차이가 A가 느리긴 느린데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근데 B와 C는 더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B의 굴절률이 A보다는 어떻다 말할 수 있죠. 더 크니까 더 속도 차이가 크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빛이 이제 진행하면서 B를 갈 때하고 A를 갈 때 빠르기가 우리가 어떻다 말할 수 있을까요? B 쪽의 속력이 더 느리죠. 왜 크다가 아니고 느리다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속력이 차이가 더 크게 갈수록 이 각이 더 큰 차이를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래딩에 A를 사용한다. 그러면 코어로 C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코어의 굴절률이 주변에 옷을 입힌 것보다 더 커야 되죠. 클래딩보다 커야 그 안에서 바깥으로 신호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클래딩에 A를 써버리면 굴절률 C보다도 A가 굴절률이 큰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금 니은을 보면 A에서 C로 입사할 때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세타를 넣었을 때 전반사가 안 일어났죠. 일부분만 반사되고 일부분 같으니까. 그래서 이 임계가 이거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A 매질이고 여기가 C 매질일 때 누가 더 굴절률이 큰 거죠? 굴절률 큰 데서 NA의 굴절률하고 NC의 굴절률에서 안쪽이 더 커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으니까 C보다는 A가 더 크죠. 맞죠? 그러면 B와 C의 경계면에서 어떻게 될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문제 조건에서 A의 굴절률은 B보다 작다.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각이 작다는 걸 알죠. 자, 우리 여기 보면 A에서 B로 입사할 때 이쪽의 각이 바로 입사각인데, 자, 만일 매질이 똑같았다면 그대로 갔겠죠. 근데 굴절률 큰 쪽에 들어가면 각이 더 작아져야 되죠. 이 각이 더 작아져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런 각에 대해서 왔을 때도 지금 이 각이 바로 요 각인데, 요 각일 때 와도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A와 C 사이에서 지금 B는 이보다 더 굴절률 크니까 더 큰 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임계각보다 더 컸죠. 근데 굴절률이 더 크니까, 자, A와 C는 굴절률 차이가 전반사가 일어날 정도로 A가 컸는데, 근데 B는 A보다 더 굴절률이 더 크니까 B와 C 사이는 더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임계각도 줄어드는데, 당연히 이거는 A와 C 사이에서도 전반사 일어났으니까 B와 C는 더 잘 일어났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각을 보면 이쪽의 각이 우리 세타 A, 이쪽의 각이 세타 B라 했을 때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이 각이 작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래 되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전반사를 이용한 어떤 광통신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바로 굴절률 큰 데서 굴절률 작은 데로 가고 임계각보다도 더 큰 각으로 입사해야 된다. 이것이 전반사에 대한 조건이고,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 여기 광섬유에 있죠. 광섬유는 안쪽에 코어가 있고 이 주변에 옷을 입힌 클레딩이 있는데,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 굴절률보다 더 커서 이 주변에서 임계각보다 더 크게 전부 입사하면 이 안쪽에서만 신호가 가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광통신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는 우리 아래 링크에 가면 다 있으니까 마음껏 쓰도록 하고, 수업이든 배우는데 마음껏 쓰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자,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